안녕하십니까, 모토플렉스 김경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차를 들고 왔는데요, 다름 아닌 제 차입니다. 인피니티 G37S입니다. 자, 인피니티 G37S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차인데, 따로 한 대가 이제 좀 더 필요해서 세컨카로 이제 구입을 한 이런 차예요. 특별히 제가 인피니티 G37을 고른 계기는 한창 자동차의 재미에 물이 오를 시절에 투스카니를 타고 있었는데, 투스카니를 타던 사람들이 항상 꿈꾸던 차 중에 하나가 인피니티 G 시리즈였습니다. 그때 제가 이제 요거에 이제 목말라가지고 돈 모아서 저거 사야지 했었는데, 그때 꿈을 못 이루고 이렇게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이 차를 세컨카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인피니티 G37은 아반떼하고 비교를 하면 전장하고 휠베이스는 긴 편이고 차 폭은 아반떼보다 좀 좁습니다.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소나타하고 아반떼 사이 정도의 크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반떼보다 조금 더 큰 차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 담겨진 엔진이 정말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매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. 인피니티의 G 시리즈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거의 다 VQ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. VQ 엔진은 워즈오토 10대 엔진에 몇 년 동안 수상이 될 만큼 잘 만들어진 엔진이에요. G37에 담겨져 있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VQ 가솔린 3.7L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V6고요.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고장이 전혀 없었어요. 엔진 고장이 전혀 없었고, 다만 이 차의 고질병으로 손꼽혀지는 것들이 엔진 촉매나 센서류, 부싱의 어떤 내구도,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. 이 시대 때 나온 차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BMW나 벤츠, 그러니까 독일 계통의 스포츠 세단을 제외하면 앞이 조금 무겁고 뒤가 좀 가벼운 성격이 대부분이었어요. 인피니티 G37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V6 엔진이 여기 탑재되어 있고 뒤가 조금 가벼운 편이라 7:3? 요 정도의 무게 편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요거에 맞는 드라이빙 스킬,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디자인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당시에 인피니티의 디자인은 상당했습니다. 전 세계로 호령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. 이 당시에 일본 차들이 미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급화 브랜드를 내놨습니다. 토요타의 렉서스도 그런 추세 중에 하나였고요. 토요타 렉서스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죠. 인피니티는 당대의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고급화 전략 중에 하나로 나온 그런 차입니다. 디자인을 보면 앞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쭉 뒷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형식, 팬더 라인까지 침범하는 그런 형식이었고, 약간 유선형, 물 흐르듯이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처럼 유려한 글래머러스한 라인이 이 당시 인피니티의 특징이었어요. 20대 후반 시절, 저건 정말 멋있어 라고 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측면입니다. 측면이 이 인피니티 G37의 백미를 담고 있어요. 후륜구동의 어떤 대배기량을 가진 세단들의 전형적인 프로포션이 있습니다. 뒤에 리어의 힘을 강조하고 전류는 조향에 집중하는 전체적인 비율에서도 알 수 있어요. 이 폭이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좁고, 또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게 좀 볼류마이징하게 이렇게 쫙 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제 눈에는. 이제 수치상으로 봐도 뒤에 타이어는 245, 455에 18,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타이어죠. 그 다음에 앞에는 둘두루 50에 18입니다. 다시 말하면 타이어 폭이 뒤가 더 넓었어요. 당시에 저한테는 멋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, 제가 항상 눈여겨봤었던 요 라인들, 요게 또 이 인피니티 G 시리즈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라인이었습니다. 요것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. 저도 좋아했고요. 요 라인이 나중에 이제 G 시리즈가 이제 Q 시리즈 이렇게 발전됐었거든요. Q 시리즈에서는 제 생각엔 좀 조잡한 그런 라인이었었는데, 요거는 딱 깔끔한 그런 라인, 제가 요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. 측면에서 볼 때 후륜구동 프로포션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좀 글래머러스하고 풍만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. 게다가 그게 배기량하고 연결되면서 힘을 표현하는 느낌처럼 저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. 자, 인피니티 G37의 뒷모습입니다. 멋있지 않습니까?
거의 한 14년,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디자인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빵빵하고 쫙 들어간 게 요즘에도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. 클래식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디자인이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. 여기에 인피니티의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여기에 이제 뭐 인피니티 약간 끝없는 길을 이렇게 쫙 간다. 지금까지도 인피니티 어떤 대표 아이덴티티도 자리 잡았죠. 그리고 요 이제 윙, 이 차하고 어울리면서도 끝을 버선코처럼 바짝 올렸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인피니티, 닛산 계열의 고성능을 표방하는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후미등이 약 동그란 눈처럼 좌우측에 이제 2개씩 딱딱 있었어요. 그리고 전 차주가 여기 이제 배기 튠을 해놨었어요. 인피니티 G 시리즈를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기 파이프라인들을 가만둔 매물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거의 대부분 손을 대놨거든요. 이 차도 피코 사운드의 배기 시스템을 장착을 해놨습니다. 가변 배기고요. 근데 지금은 뭐 고장이 났습니다. 가변 배기라는 건 사실 이 안에 플랩들을 이렇게 이제 전자적으로 열고 닫고 해주는 건데, 전자적으로 열고 닫는 그 모터나 이 동기식의 어떤 그 조절 장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부식이 되고 작동하지 않는 뭐 그런 단점들이 있죠. 네, 저는 제 차 인피니티 G37S의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.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이 키를 여기 따로 왼쪽 하단부에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오너들 사이에서 약간 르망 감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, 저는 꽂으면서 항상 르망 이러면서 외치고 넣고 있습니다. 르망.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예전임에도 불구하고 인피니티의 지금 디자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많이 차이는 나긴 합니다만 크게 뭐 구식이다거나 뭐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아요. 그 시동을 걸어보면 스티어링 휠이 앞으로 이렇게 좀 고추 서 있다, 바짝 서 있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 당시에 어떤 일본차의 스포츠 세단 혹은 스포츠카, 뭐 도요타 86이나 이런 차들의 개통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바짝 서 있습니다. 요것도 그 당시에 어떤 되게 유행했었던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입체적이고 컵처럼 볼쑥 솟아오르고 어딘 들어가고 툭 튀어나오고 하는데, 요 당시에 인피니티 디자인들은 전반적으로 핸들이 약간 평평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. 헤드 시프트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붙어있는 식으로 돼가지고 딱딱딱딱 돌릴 때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게끔 이렇게 타입을 S 모드로 바꿨을 때도 요것을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.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기판하고 핸들 뭉치 요 작동 범위가 굉장히 크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는 점, 요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에요. 요즘 차들 중에 이런 게 없죠. 모터도 큰 게 들어가고 비효율적이긴 합니다만,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고급차의 표준, 아니면은 인피니티만의 어떤 약간 개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디자인이나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. 신기하죠? 또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클래식한 그 시계, 이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차의 전유물 중에 하나였죠. 전반적인 인테리어 컬러는 검정색하고 은색이 기본이에요. 그리고 트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에 이제 우드 그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썼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피니티 G 시리즈의 가장 최상급, 그러니까 G37S 모델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스포츠 지향적인 차였습니다. 그래서 약간 요 은색 계통이나 검정색 계통을 써서 이런 어떤 느낌들을 치장을 했어요. 버튼류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요 스티어링 휠 안쪽에 다 있습니다만, 여기는 계기판 좌우측 끝단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작동 방식 이런 것도 좀 독특합니다. 계기판 옆에 있는 센터 터널 같은 어떤 그래픽도 사실 요즘에 이런 거는 진짜 없거든요. 아예 굉장히 좀 레트로한 분위기의 어떤 그 폰트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. 뭐 물론 좋게 표현해서 레트로라는 겁니다. 굉장히 예전 느낌이죠. 그런 것도 참 재밌고, 최근에는 거의 뭐 예외 없이 이 비상등 같은 경우에 가운데 있는데 이거 약간 떨어져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, 요즘에 이런 그 재떨이 없잖아요. 다들 이제 거의 대부분 USB나 뭐 핸드폰 충전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,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재떨이가 이렇게 턱하니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감성을 확실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인피니티 G37S의 뒷좌석에 왔습니다.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세단을 차체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뭐 그렇게 홀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. 공간도 잘 마련이 돼 있고, 그 당시에 고급차로서의 어떤 기준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넓은 공간, 뭐 무릎 공간도 이렇게 괜찮게 남고요. 헤드룸도 지금도 괜찮습니다. 가죽 카메라 이런 것들은 워낙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쓸만하다. 그리고 기능은 사실 뭐
기능은 뭐 없습니다. 여기에 송풍구 약간, 그 당시에는 사실 뒤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좀 괜찮은데 뭐 이런 평가를 들었으니까요. 그리고 여기 잿더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과거에는 그 차에서 신사라면 무조건 담배를 피는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고, 자동차에 잿더리가 없다? 그거 좀 이상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있는 게 좀 이상하죠?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 잿더리를 항상 전후로 갖추고 있었다. 어제 이거 알리에 사가지고 갈아 꼈거든? 여기는 방식이 이렇게.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갔어. 근데 지금은 너무 약간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, 사실 이 차를 구매하시는, 그러니까 중고차로 매물을 구매하시겠죠. 부품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. 그 적체되어 있는 정비 물량도 많이 있고, 정식 정비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크게 있긴 합니다만, 사실 물량 자체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정비소는 조금 부족한 사실이기는 해요. 그러면 이 차의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냐? 물론 정비 가능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Q 엔진 계통의 어떤 엔진 계통은 고장이 뭐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, 배기나 뭐 센서류, 흡기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고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카페를 통해서 뭐 공동 구매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입하거나, 아니면 미리 부품들을 한꺼번에 공동 구매해서 쟁여놓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어요. 이제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뭐 이게 제 차니까 당연히 많이 타봤을 거 아니에요. 차를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됐고, 차를 한 1200km 정도 탄 것 같아요. 한번 시승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사실 철수해가지고 뭐라고 할 그것도 없어요. 저기는 네,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33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000rpm 기준으로 해서 음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3000rpm을 넘으면 바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출력을 확 쏟아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자, 이거죠. 지금 한 4000, 5000, 자 6000rpm까지 한번 주셨고요. 자, 소리 굉장히 괜찮죠? 이 맛에 사실 타는 겁니다.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7000rpm까지 확 이제 RPM을 솟아 올려주고, 그 다음에 다운시프트, 업시프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속도를 이어나가죠. 제로백은 뭐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6초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다른 편은이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죠.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차 G237S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이 약간 유압식입니다. 엔진의 출력을 약간 뺏어서 유압을 올린 다음에 핸들을 돌리는 형식이라, 기본적으로 속도가 낮거나 RPM이 그렇게 뭐 높지 않을 때 핸들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. 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몰면 굉장히 그 핸들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. 핸들이 무겁다라는 건 초반에는 그럼 이거 앞으로 부담돼서 어떻게 몰지?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, 운전을 해보면 조금 더 이게 안정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장점으로 사실 좀 변하는 게 느껴져요. 운전은 굉장히 편하고요. 엔진 반응성, 그 엑셀 반응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디젤 차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. 이 당시의 차들은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건 없어요. 엔진을 뭐 바로바로 일깨워서 쭉쭉 뽑아내는 그런 맛으로 이 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. 이 소리,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차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. 요거죠, 요거 엔진 사운드가 들려치면서 속도를 높여 나가는 요런 게 이 차의 아주 매력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사실 최근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렉이 느껴지는 차는 거의 없어요. 사실 그 정규 분포 안에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터보렉이 느껴지지 않는다, 마치 자연흡기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자연흡기의 어떤 그 자동차들은 그 굉장히 민감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그 리니어한 그 이렇게 쭉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이 올라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. 고배기량이고 논터보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어느 한 군데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집니다.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 점이 진짜 이 차의 백미고, 이 엔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다른 정말 단점들을 다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호쾌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. 과거에는 그 BMW나 그 벤츠처럼
인피니티가 그 완전히 기술력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. 국산차, 뭐 일제차, 독일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. 내구도의 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운전하는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 좀 많이 줄어들었죠. 물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만 2000년대 후반 이때는 아주 차이가 명확했어요. 특히 이제 국산차하고의 그 차이, 일제차의 차이, 뭐 독일차의 차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일제차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굉장히 핸들링이 쫀쫀하게 돼 있어서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말이 뭐 인마일체, 사람하고 차를 뜻하는 마,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혼연일체되는 그런 어떤 핸들링이 굉장히 좋았었다. 그런 장점이 있었다. 정말 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운전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. 뭐 옛날 얘기입니다. 다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더 좋은 차들이 많이 있죠.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. 특히 이제 코너링을 들어갈 텐데 속도를 좀 줄여보고요. 요즘 급격한 좀 과격한 코너를 좀 한번 해보면 살짝 앞이 무겁기 때문에 진입 각도가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뒤가 살짝 흐르는 면이 아직은 있습니다. 이게. 그리고 코너를 탈출했을 때 바로 이렇게 빵 쏘는 느낌. 이게 대배기량 엔진을 가진 차들의 묘미죠. 자, 브레이킹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. 그렇게 날렵하진 않아요. 다 꽂듯이 세우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이 느낌, 요게 아주 이 차의 백미인 겁니다. 그리고 S모드를 놨을 때 바로 요런 거죠. 요 엔진 반응성, 요것 때문에 사실 이 차를 타는 거거든요. 네, 저는 지금까지 제 차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약간 좀 뻔뻔한 것 같은데 재밌게 탔고요. 앞으로 이 차하고 만들어 나갈 스토리가 좀 기대가 되는데 937S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좀 명확한 차예요. 그렇긴 합니다만 달리는 재미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제가 소유하게끔 마음을 먹었고요. 몇 가지 좀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. 열 관리가 잘 안 됩니다. 그 V6 엔진의 열이 워낙에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차는 좀 열 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후륜 구동에 기반 FR 그 구동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축을 이제 뒤로 보내는 센터 터널에서 열이 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여름에 좀 상당히 더운 편?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. 물론 최악의 단점은 연비가 무지하게 안 좋다는 겁니다. 시내에서는 거의 5km? 6km?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로 가면 이제 두 자릿수 정도 보여주긴 하는데 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연비가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장점이 분명한 차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차, 그리고 좀 최신차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